안녕하십니까. 임철순TV의 임철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달라는 구독자님이 있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의 추이를 보면 비정상적이어도 이렇게 비정상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은 이를 비웃듯이 매도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고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 막차를 타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30대의 내 집 마련뿐 아니라 40대 이상 분들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초저금리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부동산의 수요는 과거보다 더욱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로 서울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핵심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지역도 덩달아가서 올라가고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까지도 이에 대한 현상이 번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재 가치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서울의 양질의 부동산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과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동산의 경우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공급을 제한했고 이것이 부동산의 희소성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등의 규제로 시장을 잡으려는 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입니다. 세금 등의 규제로 여러 채보다는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심리에 따라서 서울 집값 중심의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는 입장에서 주변 부동산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전세 가격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등 실거주자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중심권이나 서울의 괜찮은 곳의 주택은 양질의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향후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거주 이동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세금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수없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폭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방향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과 공급을 늘리려는 의지 등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물량 확보, 서울 근교의 대단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판교나 송파급 신도시의 대량 건설, 청약에서 추첨제 도입 등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집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앞두고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급한 입장이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이 정부 정책을 비웃듯이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관망세를 보인 분들이 시장 불안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집값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내 집 마련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욱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서울 외곽에 집을 짓는 것은 오히려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향후 수도권 공동화와 서울 요새를 더욱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하되 밀도를 최고조로 하기 위하여 초고층 아파트들도 건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주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는 별도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고령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집값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차이를 보이고 수도권의 일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신도시 추진보다는 최대한 서울이나 서울과 근접한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이 경우 투기에 대한 우려는 추가 주택 공급 등으로 정부 몫을 받아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상품이라도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된 부동산 실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라는 큰 틀과 서울 혹은 판교나 송파 신도시와 같이 양질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 확실하다면 일정 시기가 되면 상승률이 꺾이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느냐 하락세를 이어가느냐는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집을 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임철순TV의 임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